어버버 패밀리와 김계리라는 제목으로 정비를 해봤습니다. 보실까요? 네, 그 화면에 이제 보이는 김계리 변호사 때문에 김계리 변호사는 언제 이쪽 소위 얘기해서 정치권 등장했냐면 2022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박선영 캠프. 그래서 이미 국가가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 모든 검증을 다 거쳤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뭐라고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와 발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장된 부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네. 정치적 발언, 극우적 발언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네. 태극기 부대도 합류를 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김계리는 유일하게 그런 건 없던 사람이에요. 김계리 변호사 역시 사실은 뭐 정치적인 뭐 꿈이 있어서가 아니면 대체 왜 저렇게 무리한 젊은 사람인데 그나마 국민혈압 윤관의 빌런 베스트라고 이름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겠습니다만은 아시겠죠? 윤석열 그 변호인단입니다. 어버버 패밀리와 김계리라는 제목으로 정비를 해봤습니다. 보실까요? 네, 그 화면에 이제 보이는 김계리 변호사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좀 혈압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혈압 오른 이야기들을 하자면 여러 장면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그 증인신문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뭐 이상한 일들이 연출이 됩니다. 엑스맨들이 등장을 하고요. 윤석열 방어는커녕 탄핵으로 직행을 하겠다 이런 뭐 작정을 한 듯이 막 버벅대거나 급발진하면서 서로 이제 얘기도 좀 안 맞아떨어지고 뭐 우참 분위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홍일점 김계리 변호사가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하고 이렇게 언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막 그 혈압이 올랐던 거죠. 아니 너무 뭐 좀 시건방지게 이야기하는 듯하기도 하고 안 맞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로 또 와가지고 좀 분위기를 못하는 심지어는 이제 윤석열이 막 말리는 분위기까지 그만해 뭐 그러니까 별별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지금 많이 낳고 있는데 대체 이 사람 어디서 톡 튀어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이제 뭐 국민 밉상 변호사로 등극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윤석열 그 변호인들 중에서 최고의 빌런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그 비교적 젊은 변호사잖아요. 네. 그 김계리 변호사는 언제 이쪽 소위 얘기해서 정치권 등장했냐면 2022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박선영 캠프의 대변인 출신이에요. 그렇죠. 박선영 씨가 지금 뭐 합니까? 지금 헌재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 처형. 예. 지금 현재 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꿰찼죠.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인데 그 대변인 출신이에요. 근데 입지전적인 인물이긴 합니다. 네.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어요. 네. 그리고 사법시험에 도전해 7년 만에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을 땁니다. 근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운동 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방산비리 사건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로비스트와 국정원 국장 등의 변호를 받아 무죄를 이끌어낸 경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도 네. 사실은 좀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죠. 네. 그래서 이런 이력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비교적 젊고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했죠. 그리고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보인 행보는 그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달리하면서 이른바 국민 밉상 변호사로 등극까지 하게 됐다. 국민밉상 예, 변호사로. 그 이력을 보면 또 상당히 유능한 변호사인 듯했는데 네. 이상하게 저 집단에만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혼이 뭐 이상하게 변하는 건지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최고의 빌런으로 등극을 했어요. 예. 지금 그 김계리 변호사뿐만 아니라 저기 한 팀이잖아요. 예, 팀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서로 그 빌런 시너지를 막 내는 것 같아요. 특히 김계리 변호사는 그 홍장원 국장한 전 1차장하고 공방을 벌이다가 네.
번번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깨지는데 예, 계속 깨져요. 계속 예, 댐벼. 그러니까 눈치가 예를 들면 고개 안 타고 까올 정도더라고요. 예, 홍장원이 말, 작성한 그 눈을 체포 명단에 대해서 네. 보좌관이 작성한 거 아니냐. 당신이 아, 이제 꾸며서 그때. 그랬더니 네, 홍장원 1차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보좌관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인데 세 명 모두 어떻게 그런 진술을 하냐. 되묻자 김 변호사가 그냥 얼버무리는 장면도 포착되고 네. 그다음에 이 원래 메시지가에서 약점이 잡히면 이제 메신저 공격을 하잖아요. 네. 홍장원 전 차장의 이제 그 폭로에 대해서 증언에 대해서 흠잡을 게 없다 보니까 홍장원 차장에 대한 그 음모 이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대통령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라고 취지로 또 몰아붙여요. 윤석열 두둔하려고. 그랬더니 홍장원 차장이 아니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 말을 착각할 정도로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김계리 변호사의 그 신문을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본전도 못 받고 흔히들 얘기하죠. 깨갱깽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됐어요. 예, 번번이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한테 네. 당하고 말아요. 네, 예. 당하고 혼나고 그러니까 누구 말 맞따라 뭐 방송에서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찍쌌다고. 그 정도 그리고 김계리 수준이다. 변호사는 변호사가 네. 그 홍정원 씨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그때? 네. 예, 미안합니다라고. 그럼 그게 변호사가 그냥 할 얘기가 아닌데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조하듯이 이렇게 자꾸 몰아붙이니까 예. 나 여기 증인신문 뭐 피의자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맞아요. 하다가 그리고 뭐 자꾸 죄송합니다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특히 당신이 변호하고 있는 윤석열이 나를 국정원 1차장으로 2년 반이나 두었겠냐. 그러니까 뭐 별의별 의혹을 다 대도 국정원 1차장이 오를 정도면요. 그 네. 각종 인사 검증이라든가 탈탈탈 텁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가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 모든 검증을 다 거쳤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뭐라고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해서 사상 검증까지 하려고 되니까 오히려 뒤치기 당하고 지금 헌재에서는 그 윤석열 파면 그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탄핵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7차였고 윤석열은 이제 5번째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 변호인단이 연일 그 뉴스에 또 이슈로 변호인단에 또 증인들로 나오는 사람들 간의 이야기들이 국민들에게 계속 이제 생중계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변호인단 전체 분위기가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단연 눈에 이제 돋보여가지고 근데 그 이 팀들이 지금 하는 모습들이 제가 어버버 패밀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이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뭔가 덮으려고 하고 없는 사실을 좀 이렇게 더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입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어긋나다 보니 어버버버 하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심지어는 뭐 자기들끼리 윤석열을 변호하던 중에 저거는 오히려 질문하면 할수록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더 입증하는 그런 신문을 하니까 그 마이크를 뺏어요. 이제 서로 마이크를 뺏고 그 다음에 네. 윤석열이가 너무 답답하니까 네. 뭐라고 막 그 변호인이 코치하고 얘기하는데 가서 쿡쿡 쿡쿡 찌릅니다. 찌르기도 그리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네. 메모를 막 해요. 가서 막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참 이게 웃지 못할 무슨 네. 뭐 김용현이 불러와서는 더맨더머 형제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예전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 만담이라고 있죠. 뭐 만담 형태의 주거니 받거니 정말 웃지 못할 일이 헌재에서 펼쳐지는데 아까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헌재는 형사 재판과 달리 징역 몇 년 때리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고 일종의 공무원이잖아요. 윤석열이가. 네. 공무원 파면을 결정짓는 게 바로 헌재입니다. 형사재판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오늘도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지금 이진우라든가 그다음에 그 김용현이라든가 나와서 증언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또 여인형도 그렇고. 계속 그렇죠. 근데 아까 신 교수가 그랬잖아요. 이들이 달리하는 거는 이거 헌재의 그 파면 대상자는 윤석열 하나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거짓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위증죄 뭐 이런 거에 크게 물리질 않으니까 네. 여기서 그냥 얼버무리고 맙니다. 검찰에서 진술한 거하고 달리 제한됩니다 하는데 오늘 헌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헌법재판소는 검찰 조서 이들이 나와서 헌재에서 다른 증언을 했을지언정 이들이 검찰 신문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를 자기네들은 증거로 채택한다라고 해서 아예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네. 예. 자, 그 우리 또 영상을 하나 잠깐 볼 텐데 그 뭐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최근에 보는 모습들이 좀 법정 시트콤 보는 듯한 그런 아유, 생각도 맞습니다. 들 정도로 좀 그 웃긴 장면도 많고요, 어이없는 장면도 많은데 한번 보시죠. 네. 이 기사가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저한테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저 건가요? 자리 자꾸 돌아요.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제 이렇게 질문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예, 저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와 가감없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장된 부분도 있고 증인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싹 다는 누구를 지칭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없으셨다. 1월 22일 국조특위 오전에는 정무직 회의에서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할 수 있냐. 정무직 회의에서 말을 했다고 했다가 국조특위 오후에는 정무직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서 정무직 회의가 종료하고 나서 독대를 했다라고 진술이 변했는데 도대체 언제 보고를 한 겁니까? 예, 변호인님 그거 물어봐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와서 핵심은 말하시죠. 웃겼어요. 언제 보고를 했다는 것인가요? 오후에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게 언제 의심이 보고하셨냐고요? 잠시만요, 증인. 그게 증인의 진술이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해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언제 보고를 하셨는지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정무직회가 끝나고 산하부장하고 간단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좀 더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요. 증인은 신용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조태현 국정원장이 별 반응이 없어서 안 한. 증인의 진술에 그나마 제일 의한다 하더라도 세다고 그렇지 하는 않습니까? 좀 잘한다고 하는 김계리를 붙였는데 변호인님 번번이게 너무 해주시죠. 제가 가지고 번번이게 있는 해주고 신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공장원한테는 제가 네, 뭐 그럼 제 진술이 바뀐 걸 신념에 꼬집는 대해서 겁니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네, 다음 사항 저희들보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집단이라고 하는 건 보수가 아니라 그냥 깡패 집단만도 못한 그런 시류에 따라 흐르는. 그래서 보수가 보수답게 하려면 홍장원 같은 사람이 저렇게 좀 심지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 저기 얼마나 저쪽 윤석열 패거리가 얼마나 볼품없는 그리고 저기서 그대로 드러나듯이 자꾸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저런 그 김계리 변호사라든가 윤석열 측 변호사들의 저런 방식이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국회 측 반대쪽 증인들의 증언을 네. 더욱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윤간의 빌런으로 불릴 만큼 윤석열 방어 전략을 실패로 이끄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김계리 변호사다.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쪽에서 네. 김계리를 놓은 게 뭐냐면요. 거기 곡선이 하나 있어요. 그 다른 나머지 뭐 지금 뭐 차기환이니 도태훈이 뭐 서정진이니 이런 사람들은 다 네. 정치적 발언, 극우적 발언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네. 태극기 부대에도 합류를 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김계리는 유일하게 그런 건 없던 사람이에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놓거나 말을 한 적은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선하게 내보내려고 네. 했는데 말을 저렇게 못하고 버벅거리는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죠. 참신한 예. 젊은 피를 수혈했는데 네, 국민들 눈에 비친 거는
어떻게 해도 젊은 피라고 또 그러니까요. 데리고 온 게 어떻게 맞습니다. 저런 또 빌런을 그러니까 데리고 왔냐. 나홀로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수준들이 유유상종이다. 그 같이 흡수가 되다 보면 끼리끼리라고 그러죠? 끼리끼리가 예.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 꽤 괜찮은 캐릭터를 꽂아놨는데 꽂아놓은 거죠. 맞습니다. 예. 신선하게 같이 하려고. 색깔이 같이 이제 묻혀버립니다. 거기서 제일 웃긴 건 차기환이에요. 차기환이 63년생 예. 여의도 고등학교 근데 나온 여의도 고등학교인데 81학번입니다. 예, 아, 그래요? 그래서 뭐 하더라고요. 그냥 그 대표적인 뉴라이트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 자유주의연대 출범하자마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사람인데요. 차기환. 네. 이 양반은 정말 완전 뭐 경악할 만한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 북한군 광주 5.18 난파 사실로 밝혀져. 네. 이거 옛날에 지만원이가 얘기하다가 지만원이 구속됐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 참 광주항쟁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광주항쟁에 대해서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네. 무조건 구속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1호가 지만원이 구속된 거예요. 네. 최근에 나왔다고 하던데 지만원이 이 사람도 계속 예, 그러고 있죠. 예. 이 사람. 그 지속적으로. 전에 법이 좀 일찍 생겼다면 차기환이는 진짜 구속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그거 사람은. 말고도 예. 더 웃긴 이야기들도 많이 했던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웃긴 이야기들. 뭐 대표적인 게 뭐 네. 그 세월호 이야기도 있고. 세월호 이야기도 예, 세월호 가족 유족 요구가 뭐 지나치다. 네, 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 태블릿 PC 조작됐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것도 예. 하고. 아니 나는 세월호 이야기 때 너무 황당했던 게 예. 이걸 그 누굽니까 그 최강욱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했었더래요. 예. 저 세월호 그 유병헌 시체를 경찰이 바꾸치기했다고. 그래서 그게 음모론이잖아요. 그런 게 있다. 근데 그런데- 그걸 진짜로 막 그걸 주장하길래. 아니 그런데 네. 저런 문제 이제 극우적인 변호사 하면 유명하잖아요. 차기환 변호사 네. 하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랑 친했던 네. 뭐 그 대학 동기하고 또 차기환하고 여의도 동창이라서 둘이 아주 친합니다. 근데 제가 사석에서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얘기는 하지만 문제는 MBC 대주주인 그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지금 이사예요. 박문진 이사면서 윤석열 그 탄핵 심판에 변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양반은 무슨 재주가 있었는지 몰라도 2006년부터 계속 그 이사를 맡고 있는데 2006도 뭐 2023년 여태까지 계속 맡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결코 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쪽 그 극우 쪽에 그나마 극우 쪽에 보면은 변호인들 보면 저 보세요. 저 면면들이 다 올드한 분들이 많은데 물론 뭐 차기환 변호사도 나이가 그렇게 어린 편은 아니지만 네. 비교적 네. 저들 리그에서는 네. 그래도 젊은 젊은 피죠. 축에 네. 젊은 피에 속하니까 네. 오죽 인물난에 시달렸으면 차기환 변호사를 등장시키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네. 그 문제 삼았던 네. 김계리 변호사 뭐 이렇게 인물이 없는 겁니다. 아니, 저쪽 저쪽 그러니까 그 판에 저쪽은 사실은 그 미래를 좀 계획을 하고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저기 가담을 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저 차기환이 말고도 네. 요번에 변호사로 선임된 분들 보면 네. 면면을 보면 거의 황당할 정도예요. 서상권 변호사 이 양반은 조원진 대표가 있는 우리 공화당 영입 3호 인재 3호 이렇게 인재 3호로 인재영입니다. 예 인재영 3호예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있는 네. 그 도태우 씨 이거 네. 5.18 막말 공천 네. 공천도 취소된 사람이고 이 양반 더 웃긴 건 박근혜가 옳다고 독일에 가서 시위한 사람이에요. 예 독일 시위도 하는 사람이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석동훈 변호사는 예. 저 누구야 친구잖아요, 친구. 전광훈 당에서 공천 받아서 지난 21대 총선 예. 나왔다 떨어졌잖아요. 그 그러니까- 면면들이 다 또 그런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정치 쪽에 끈을 잡고 뭔가 내 목소리를 더 내보겠다, 내 존재감을 높여보겠다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김계리 변호사 역시 사실은 뭐 정치적인 뭐 꿈이 있어서가 아니면 대체 왜 저렇게 무리한 젊은 사람인데 그나마 김계리 변호사는 극우적인 발언이나 이런 거는 그나마 공식적으로 안 했다.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은 사람 분인데 근데 그 박선영 씨 대변인 그 대변인 했을 했었죠. 정도라면은 뭐 정치적 스탠스는 있는 것 같아요. 박선영 그렇게. 씨는 그 소위 얘기해서 관직을 맡지 않았을 때에도 그 극우 그 단체가 있었어요. 시민 단체. 네, 그 친북 탈북자 중에서도 왜
삐라 뿌리는 네. 풍선 뿌리는 그쪽하고 가까운 네. 울망초가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네. 그쪽의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양반은 제가- 원래 박선영이는 국힘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유선진당으로 봐야 되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어느 날 자유선진당에서 올해 심 대표님하고 같이 네, 오래 했던 맞습니다.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극우의 또 한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저들은 이익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지키는 게 보수인데 네. 저들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니까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보수라고 결코 얘기할 수 없고 극우 쪽에 있으면서 속된 말로 떡고물 하나씩 떨어지면 자기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해도 무조건 우기는 겁니다. 네. 그래야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네. 또 돈도 챙길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철저한 이익 공동체 집단이 그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지금 여기 변호인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종반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심의가 증인들이 지금 거의 다 나왔죠. 네, 종반부 맞습니다. 하고 이번 주까지 하고 그리고 빠르면 아마 이달 안에도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13일 날이 이제 마지막에 네. 헌재가 유일하게 증인으로 내세운 게 이제 그 방첩사 네. 그렇죠. 그다음 그 수방사의 이제 지시를 받았던 로서 마지막 이제 신문을 마치려고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저쪽 윤석열 측 변호인이 만약에 막 우기고 한다라고 하면 막 우기겠죠. 예, 그러면 한 18일 정도의 그렇죠. 한 회 정도 더 하면서 네. 변론을 종결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그렇게 되면 예상컨대 2월 말 빠르면 네, 네. 아니면 3월 초 늦어도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 피청구인 네.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어떻게 한다? 파면한다. 파면한다가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이면 네.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신용환 교수님도 그랬잖아요. 공교롭게 박근혜 탄핵일이 3월 10일이었는데 그날 딱 맞춰서 하기는 너무 하니까 네, 그거보다 저는 조금 뒤에. 그거보다 조금 뒤에. 네, 네. 근데 사실은 박근혜 탄핵보다 이 사안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의 바람은 국민들의 바람은 박근혜보다 조금 당겨서 네. 2월 말 3월 초에 네, 저도 좀 당기면 심리를 좋겠습니다.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겠죠. 네. 저 변호사들 마지막에 나올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 김홍일이하고 석동현이에요. 네. 김홍일은 잘 아시겠지만 석박지 선배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 윤석열이 선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석동현이는 뭐 누구나 저 친구고. 아는 40년지기 친구고요.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마지막에 쟤들이 저 친한 그 윤석열하고 친한 사람 변호사들이 나와서 주장할 건 뭐냐면 이거는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었다. 약간의 소란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그 국힘 지지자들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방금 이야기한 김옥인이나 석동현 이런 사람들이 그 윤석열의 형사 재판까지 계속 이어서 할 거거든요. 김계리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고 11명이 계속 이 사람들이 계속 가게 되면은 윤석열의 형사 재판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뭐 더 이상 받을 불이익도 없겠습니다만. 저 뭐 법조계에서 예상하건대 지금 변호인들의 저 변호한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언행 자체가 판사들의 이제 성질을 돋우는 성질 돋우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변호인들은 어떻게 조력하냐 하면 무조건 판사 앞에서 잘못했다. 네. 그리고 변호사가 마지막에 양형 이제 부탁할 때 피고는 충분히 자기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네.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조해서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그런 거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일종의 FM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저기 제가 참고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려면 판사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판결문 쓰는 거하고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 안 하고 막 반드시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신문해요. 예. 법정을 사실은
힘을 저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조국 대표하고 조국 대표의 부인이었던 정경심 교수가 네. 거의 정말 최고형에 처해졌던 거는 뭐 괘씸죄였잖아요. 그렇죠.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네. 계속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주 정말 극형에 달하는 최고형을 때리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까지 시켰잖아요.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그때 적용했던 죄목이 네. 괘씸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저런 식으로 무슨 뭐 그러니까. 박박 우기거나 호수에 달가 뭐가 떠가듯이 그래서 이런 전 팀들이 그대로 가면 형사재판에서도 형사재판은 뭐 이거 여기는 그 헌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형사재판에서도 계속 더 불리하게 아유, 이제 그러니까 흘러갈 저 팀들이 것이고. 좀 무서운 게 뭐냐면 특히 석동들이하고 아까 석박지 저거에 무서운 게 뭐냐면 장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장회전까지. 장회전까지 하면서 네. 지금 전쟁이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서 여러분은 전사다라고 계속 축켜 올리면서 하니까 저기 뭐야 그 거기 그때 거기에 난입을 하는 서부지법에 그런 난입했을 서부지법에 때. 난입하는 석동현이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예. 예. 그 변호인이 그 난립을 주도하고 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이 아마 속으로 벼를 겁니다. 아 두고 봐라. 당신들이 매를 보는구나. 자, 뜨거운 맛을 이제 맞을 때가 됐습니다.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 심도